이 얘기는 다 했고 뭐 대표팀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재현 삼아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아까 호정 선배 얘기한 것처럼 나갔다 들어온 게 약간의 문제시는 됐지만 뭐 큰일은 아니었다 이런 일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번 대표팀이 굉장히 선수를 가둬놨어요. 근데 이제 과달라라에서만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전 캠프였던 뭐 솔트레이크였나 거기는 애초에 촌구석이기 때문에 나가봤자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갇혀 있으면서 진짜 긴 기간을 살았거든요. 근데 과달라하라가 호텔이 진짜 꾸졌대요. 네, 호텔은 뭐 훈련장은 잘 잡았지만 호텔을 좋은 데로 잡을 수는 없었던 거죠.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방도 되게 좋고 뭐 퀴퀴하고 그리고 뭐 탁구대는 좀 위험한 게 들리긴 하지만 아무튼 탁구대든 당구대든 뭐든 놔서 풀스든 여가 시설 네, 그런 걸 할 수 네. 있는 뭐 보통 대표팀 한층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휴게 공간도 엄청 조그맣고 그래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 답답하게 살았대요. 저는 예전에도 기사도 쓰고 말도 한 얘기인데 전 대회 끝나고 점점 더 생각이 강해지는 게 그렇게 할 거면 진짜 협회에서 예전에 브라질이 한국 가서 평가지를 딴 것처럼 자 오늘 오후는 단체 외출이야 버스 타고 어디 가자 우리가 과달라하라 체험 행사를 마련해놨어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풀어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바람구멍을 내주고 둘째로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인위적으로라도 조짜가지고 친해질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뭐 버스 뒷자리 일진자리 앉을 사람 이렇게 이거라도 해서 주고 이게 진짜로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휴식을 줄 줄 너무 모르는 거야. 육체적인 휴식과 육체 컨디셔닝도 뭐 첫 경기 때는 고지 적응 잘해서 이겼다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는 더위 적응 같은 거에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근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훨씬 컸다 생각하고 이런 매니지먼트를 이번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한국에 아예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말한 것처럼 놀러 나갔다 쳐봐요. 그러면은 홍명보 감독 이미 조졌는데 노냐? 놀러 갔냐? 좋냐? 이거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2006년에 저 잉글랜드 대표팀이 그때도 에릭슨 감독이었죠. 2006년 그렇죠. 2006년. 그때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건 뭐 제가 뭘 하게 대표팀 선수들이 이 대회 기간 중에 섹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 대회마다 어느 나라에서 화제가 되죠. 네. 여자친구를 들여주기로 했다. 뭐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왜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아까 김종용 기자가 얘기한 선수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찬반에 있었어요. 누군가는 야씨 월드컵 동안 그걸 못 참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걸 해소를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 대회처럼 조별리그 간격이 일주일씩 이렇게 되면서 조별리그만 무려 20일을 넘게 했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개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대표팀 월드컵 뭔가 숙연하고 뭐 국가를 위해 가지고 이때는 모든 거를 다 통제하고 자제하면서 우리가 다 해야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이제 하면서 여자친구 못 만나게 하면 한 뭐 며칠에 한 번씩 아침에 기분 더러워지거든요. 속옷 빨아야 되고 그래서 좋을 거 없어요. 며칠에 한 번씩 속옷을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까? 그 생년성 있잖아요. 그들은 다 젊으니까. 예. 아니 그리고 제가 하던 맥락에서 얘기를 더 해보면은 되게 특이하고 선명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이 유로 2012 때 제가 현장 취재해가지고 제가 그걸 본 건 아니지만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탈리아 대표팀이 대회 1차전 4일 전에 아우슈비츠 견학을 갔어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유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탈리아 캠프가 아우슈비츠랑 1시간 거리에 있어가지고 갈만 했거든요. 갔어요. 근데 암만 1시간 거리라도 버스 타고 1시간 갔다가 아우슈비츠 견학하고 아우슈비츠 막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엄청 엄숙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크 투어리즘이니까. 네, 엄청 엄숙해지는 거잖아요. 그거 1시간 하고 1시간 또 차 타고 오는 거예요. 한국의 레이저 대회 첫 경기 4일 전에 이거 할 수 있는 감독이 있을까요? 이제까지 문화적으로 우리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이탈리아가 그 4일 전에 그거 했는데 그 4일 뒤에 있었던 스페인전 어떻게 했어요? 다 기억하잖아요. 엄청 재밌었죠. 개 잘했죠. 예. 최고의 경기였지. 대회 성적 어땠어요? 예. 되게 잘했죠. 준승 갔잖아요. 선수단 조졌다 생각 준승 갔잖아요. 그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우슈비츠 생존자
유대계 이탈리아인 할아버지 세 분이 거기서 안내를 해줬어요. 그러면 선수들 막 누구는 울고 다들 촛불 붙이고 이탈리아 국장 헌화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진짜 엄숙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우리 뭔가 애국심 고치죠. 애국심 고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거기 간 이탈리아 선수들 중에서 유대인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발로텔리였어요. 왜냐면 발로텔리 본인은 가나 혈통이지만 양부모랑 되게 돈독하고 골 넣으면 막 양어머니한테 안기고 이거 되게 당시 유명했는데 그 양어머니랑 양부모 가정이 다 유대계거든요. 그래서 발로텔리는 흑인인데 거기 있으니까 이탈리아 축구협회 관계자가 짐짓 괜히 재발저려가지고 이거는 그 반유대주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로 온 거야. 탈리아 알겠지? 이랬더니 발로텔리가 우리 가족 다 유대인인데요? 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발로텔리 그 대회에서 일생에서 가장 집중 잘했죠. 그렇지. 축구에 가장 집중했죠. 딴 생각 가장 안 했죠. 그리고 골 넣을 때마다 그 유대인 엄마한테 가서 안기고.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축구적인 집중으로 한눈 파는 게 아니고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요. 예를 내적인 들어서 퍼포먼스가 올라갈 수 있다. 한국 대표팀 과달라라에 안창호 선생이 있던 그거 있어요. 유적지 비스무리한 거. 그리고 뭐 이탈리아처럼 생각하면은 뭐 애니깽 뭔지 요즘 분들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영화로 나왔죠. 애니깽. 네, 멕시코에 갔던 우리나라 멕시코 1세대 교민들의 아픈 역사 같은 거 있거든요. 한 30년 된 영화 아닙니까? 90년대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 보진 않았지만 애니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교민회와의 교류를 하면서 니들이 이 도시에 축구한다는 게 우리 멕시코 교민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교민회에서 얘기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행사를 하면 숨통도 트여주고 동기부여시키고 애국심 고취 이런 걸 다 결합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야. 오픈 트레이닝도 귀찮아하고 꽁꽁 숨기고. 우리가 가족들이 대회 기간 중에 선수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시행한 게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뭐 금욕 생활 같은 걸 하면서 집중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선수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됐을 거고. 이제 또 대표팀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진짜 지금 궁금한 게 하나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몬테레이로 이동해가지고 컨디셔닝이 제대로 됐냐, 컨디셔닝 관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3차전 남아공전 때 우리가 퍼포먼스가 그 이전 경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전에 잘했던 두 경기를 우리가 부정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멕시코가 32강전에서 상대를 압도한 걸 보면은 우리는 멕시코를 상대로 지금 제일 잘했던 팀 중 하나예요. 지금까지의 4경기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데 왜 남아공전 때 그렇게까지 팀 퍼포먼스가 다 떨어졌냐? 물론 감독의 전술 전략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컨디셔닝 문제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의심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취재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른 거에만 다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집단 식중독이라도 걸렸니라는 그 질문 하나만 남아있죠 지금. 그렇죠. 예. 사실 수치로 보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피파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스프린트 헬스 다 있거든요. 다 내봤는데 멕시코 체코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저는 전술적으로 잘못한 거 반, 그게 조금 더 많고 신체적으로 컨디셔닝이 안 된 거는 뭐 굳이 말하면 제 기분상으로 한 30%? 이 정도 있다고 보는데 없진 않거든요. 근데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있긴 해. 뭐냐면 더위도 적응 훈련이 있거든요. 고지대만 적응 훈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솔트레이크에서는 더위 적응 훈련을 했어요. 예, 별거 또 아니에요. 훈련 끝난 다음에 사우나 있으면 사우나 들어가고 없으면은 온수에 몸 담갔다가 냉수로 옮겨서 몇 분 담그고 이게 루틴이 있는데 이거 하는 거고. 그래서 솔트레이크 때는 기사도 났어요. 무더위에 적응하고 있다. 기사가 있어요. 그 무슨 간이 욕조 같은 거에 김문환 선수인가? 거기에 빼꼼 내밀고 와 이러고 있는 사진 밑에다가 그 기사 나온 거 있거든요. 솔트레이크에 있다가 과달라라 오니까 싹 없어졌어요. 과달라라 와서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하다 만 거죠. 예. 몬테레이 데뷔 훈련을 하다 말았어. 우리가 이제 설정했던 이론이 그거였거든요. 고지대에 적응하면 저지대에 내려갔을 때 체력 상승 효과가 있다. 근데 뭐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다. 최근의 이론은 그거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리뷰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몬테레이에서 열렸던 그 경기에서의 컨디셔닝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갖고 접근을 했던 결과가 되고 그거는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비슷한 조건에서 대회를 치러야 될 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안타깝긴 합니다.
약간 좀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불꽃이 딱 튀면은 다른 논의들 다 묻히고 그 뭔가 특정 키워드 하나에 꽂혀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두들겨 패고 그게 끝이 나면 또 다른 거에 몰려가가지고 두들겨 패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좀 정리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는 방향성 자체를 새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네. 상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제 협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이번 그 북중미 월드컵 우리 대표팀의 준비 과정하고 경기 그리고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백서 하나만큼은 좀 제대로 마지막에 남기고 가야 되지 않나. 그게 이번 구 체제 정몽규 체제가 마지막으로 해고 가야 될 일이다. 네. 오답 노트가 있어야 성적이 오릅니다. 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해보셨죠? 해봤어요? 저 오답 노트 원툴. 난 한 번도 안 해봤어. 학습량이 내가 그래서 재수를 했구나. 공부량이 되게 적었는데 오답 노트 하면은 진짜 효율 3배. 애들 문제 4개 풀 때 오답 노트 해가지고 1개 풀면 더 효과 좋아. 에휴, 예, 뭐 여튼 월드컵은 남의 축제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월드컵 기간 동안 각자 응원할 수 있는 팀들 선수들 저처럼 정하셔가지고 나름대로 몰입을 한번 해보시고 세계인의 축제니까요. 뭐 앙카라 메시. 우리는 또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끝이 났지만은 마지막까지 좀 축제를 잘 즐겨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음 주 초에 선수들만 초청해서 최희영 장관 주최로 오찬을 하겠다. 국가대표 선수들 월드컵 갔다 다녀온 선수단에서 선수들만 선수들만 참석하는 오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선수들이 아무도 안 가겠다라고 해서 현재 꽝이에요?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한 선수와 연락이 닿아서 왜 안 간다고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32강도 못 갔는데 무슨 면목으로 그거 하냐 거길 가냐 1, 2 왜 선수들만 가냐 적어도 뭐 감독님은 갔으니까 홍명보 감독 갔으니까 코칭 스태프에 그렇다 치도 왜 지원 스태프 그냥 말없이 고생한 그 지원 스태프조차 안 부르는 거냐 그건 명분이 없다. 그래서 올바르네. 아무도 안 간다고 한 것 같다. 네, 올바른 자기도 판단인 안 것 간다.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에 덧붙여서 저는 협회가 하는 방식에 진짜 불만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랑 연결된 얘기인데 아무리 욕을 먹고 아무리 못하고 막 그랬어도 협회는 예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이 그걸 원하더라도 이건 공식적인 자리다 그래서 뭐 환영 와 빰빰 이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와서 수고했다 이런 거 공항에서 하든 뭘 하든 엿을 맞으면 맞더라도 만들어야 그게 절차를 끝내는 거지. 일단 그걸 해야 그 다음에 와서 청문회라도 하고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빨을 넣을 구멍이 생기는 거고 물론 협회 그런 생각도 없었겠지만 비엘사 100분 얘기하고 갔다면서요. 기자들이랑 뭐 종이 막 들고 와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이러면서 비엘사 70대 후반인가? 맞아 할아버지인데. 한국 사회는 피하고 묻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냥 다 공개하고 뭐 미안하다고 할 건 미안하다고 하고 항변할 게 있으면 항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제 대중이나 이쪽에 예를 안 갖춘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반대로 협회가 홍 감독한테 먼저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홍 감독한테 그걸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한테 진짜 제대로 뭐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디오스 이거 했냐고 지금 안 하잖아요. 올리면 욕 먹을까봐 안 올리잖아. 욕 먹어도 올려야지. 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올리고 오히려 욕을 먹어야지. 대중들이 지금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라 더 답답한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죄송합니다 아니고 차라리 내가 잘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라도 해주면은 싸우는 기분이 들잖아. 소통이 되는 기분이 든다고. 할 말이라도 있지 서로. 근데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답답한 거예요. 네. 에휴,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좀 씁쓸합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32강을 못 갔고 또 못 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국 축구뿐만이 아니라 물론 한국 축구 다 전체가 해당되는 거겠죠. K리그도 불똥이 튀고 있고 뭐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다 유탄을 안 맞은 데가 없어요. 나는 어제 그게 제일 웃겼어요. 일본 대표팀 귀국하는 데 가서 모리아스 감독한테 가서 왜 그 우리나라 질문한 한국 기자분 누군지 궁금해요. 한국 기자가 그런 한국 거예요? 기자래요. 아 그래요? 그거는 의도가 너무 선명하잖아요. 혐오를 모리아스 위한- 입으로 홍명보랑 우리 대표팀 한국 대표팀 한번 좀 조져주세요. 이건데. 혐오를 위한 질문인데 그거는. 근데 정말
오리아스 감독이 똑똑한 게 거기서 완벽한 회피술. 아니요.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건데요. 라고 하면서 싹 피해가는데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